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문가 냄새 솔솔 나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냄새가 나시나요? 냄새는 역시 치킨이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안에 슬립을 입어보고 굉장히 더 가면 너무 섹시해서 안 됩니다. 왜 자켓도 입어보고 또 이렇게 자켓 안에는 슬립을 좀 입어줘야 뭐가 멋있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평소 회사 다닐 때 하기 좋은 그런 메이크업이라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듭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빵! 코스알엑스 풀핏 프로폴리스 시너지 토너. 보이게. 제가 앞머리만 감았기 때문에 오늘은 핀을 안 꽂아보려고요. 지금 또 호르몬이 좀 폭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피부가 또 한창 좋다가 이렇게 쏙쏙쏙쏙 올라왔어요. 기초를 토너부터 좀 촉촉한 애들로 바꿔주셔야 겨울에 건조함 오는 걸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어둡게 하면 약간 더 잘 보입니다. 요즘 이래요. 근데 뭐 이게 무슨 염증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베라닌? 그때 지나면 여기 계속 좀 시작이 돼요. 생리가 끝날 때까지. 엠키리 필더 볼륨 마스터 세럼. 이 엠키리 제품이 유튜브에서 소개되는 걸 저도 보고 저게 뭐지? 저 브랜드는 어디지? 싶기도 하면서 혹하기도 했었는데 슈스스 언니 채널에서도 얘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독특한 옷장 취향가? 오달못으로서 우리 슈스스 언니에게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무튼 거기 채널에서도 소개도 되고 해서 저도 관심이 되게 많이 갔었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EGF 성분. 얘는 26분 만에 도달이 된다는 과학적으로 아예 검증이 된 제품이니까 제형 말씀도 이따가 드릴 건데 엠키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같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26분 세럼. MTD26 기술이 검증이 된 기술이고 26분 말에 이륙이 된다고 해갖고 전 이거 진짜 이름 잘 붙인 것 같아요. 퓨 하는 이륙 세럼. 잘했어. 이게 제품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도 되게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피부 탄력이 굉장히 없는 피부로서 아마 여드름은 여드름대로 앓고 피부 처짐은 처짐대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탄력에 관심이 진짜 많은데 지금 이걸 보시면은 벌써 굉장히 묽은 제형인데도 하고 나면 이렇게 따라와요. 제가 얘를 제품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건 진짜 소개를 시켜드려도 되겠다 싶은 포인트가 볼륨이 차오르고 제가 발랐을 때 다음날 그 맑고 탱탱한 느낌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2주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뭔가 계속 피부가 건강한 느낌이 드는 것도 당연한 건데 무엇보다 맨날 내가 쫀득이파? 꾸덕파? 이것만 권했었는데 쫀득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무겁지 않은 느낌인데 무겁지 않으면 건조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건조하지 않는 수분까지 챙긴 세럼이라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얘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얘를 한 번만 바르지 않고요. 워낙 얇은 애라서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거 우리 엄마도 쓰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 비싼 거 좋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는 브랜드만 좋아해요. 근데 얘는 엄마도 써보시더니 얘는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괜찮다 하는 정도면은 제품력이 진짜 좋은 거예요. 엄마들 까다롭잖아요. 제가 이거를 살짝살짝 이렇게 해주면서 EGF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또 정보를 제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덧붙여 드려야지 그냥 좋아요 좋아요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EGF는 몸속의 단백질을 말을 하는데 이 EGF 단백질이 감소하게 되면은 주름도 생기고 탄력도 떨어지고 피부도 거칠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탄력을 챙겨줄 때 이 EGF라는 성분이 정말 중요한 성분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제품 안에 EGF가 들어있으니까 피부 속까지 그 EGF 단백질을 채워줌으로써 매일매일 보충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빠질 법하면 채워주고 빠질 법하면 채워주고 그래서 가는 세월을 막을 순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케어를 해주는 거죠. 톡톡톡 흡수되는 방식으로 터치를 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잘 맞을 세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는 향이 진짜 좋아요. 되게 개운한 식물 느낌이 나요. 그리고 세럼이 잘 날아가거든요. 워낙 깊숙이 들어가면서 방어막 쳐주는 역할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 발라놓고 지금까지 좀 쫑알쫑알 떠들었는데도 쉽게 딱 날아가는 그런 제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수분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형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알갱이들이 파파파팍 터지면서 피부에 다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알갱이가 터지기 때문에 제형이 가볍지만 속 안으로는 얘네가 들어가는 거죠. 크림은 이니스프리 더마 포뮬러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 크림. 제가 지난번에 엄마랑 영상 촬영하면서 피부과에 종아리 제모 받으러 갔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종아리 제모를 받으러 간 김에 그런 슈링크 같은 피부 시술에 대해서 상담을 좀 받아봤어요. 근데 그것도 지속 시간이 한 6개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술이 당연히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더 확 강력하기는 하겠죠. 근데 그거를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쉽게 시작하기도 조금 뭔가 염려가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상담을 받으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탄력을 제품으로 꾸준히 케어를 해줘야 되는구나. 꾸준히 케어를 해줬을 때 우리 엄마 때 나이를 보면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 요새 엄청 느껴요. 시술을 받든 안 받든 충분히 제품으로 데일리 케어를 같이 해줘야 시너지 효과도 더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엠키리의 이륙 세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전문가 냄새에 솔솔나게 계속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해지는 겨울일수록 조금 더 얘한테 손이 가는 것 같아요. 바비 브라운 썬베이스. 여러분 좀 솔직히 제목이 무슨 전문가 냄새야? 뭐 그럴 수 있긴 해요. 근데 냄새가 카메라를 통해서 나지 않는다는 게 다행이니까요. 뻔뻔하게 해볼게요. 이 전문가 냄새는요. 솔직히 피부 메이크업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또 사무실에서 일하면은 겨울에 건조한 느낌이 더 오니까 그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피부 메이크업 해볼게요. 이렇게 유분기가 좀 있는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되고 사실 이런 거에 좀 더 내가 고정력을 주고 싶다 하면은 베이스를 더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포어페셔널 같은 모공 프라이머. 근데 저는 그 단계를 넘어뛰고 파운데이션 발라볼게요.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좋은 거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겔랑의 르성시에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그냥 피부 결감 가벼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저는 이 메이크업을 좀 상상할 때 미팅 가는 뭐 아니면 약간 상담? 영업직? 이런 분들을 좀 상상을 하고 제품 선택을 했는데 가까이에서 사람을 마주를 해야 할 때에는 피부 트러블이 이렇게 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두껍게 피부 표현이 되면은 상대가 나를 볼 때 너무 그 피부 두꺼운 데만 살짝 시선이 분산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피부 표현까지 보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그럴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근데 르성시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묽은 것 같아요. 바꿔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너무 얇게 표현이 될 때는 갑자기 퍼프로 바꿔주면 돼요. 이쪽부터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겨울에 촉촉하게 기초를 하고 썬베이스처럼 이렇게 유분기도 많고 더 촉촉한 그런 베이스를 깔았을 때는 묽은 파데와 만나면 뭔가 잘 안 쌓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퍼프로 얼른 바꿔주면 됩니다. 물론 또 썬베이스의 유분기와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얘가 많이 머금으니까 이렇게 찐덕찐덕해지는 게 조금 더 빨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사용을 하면은 뭐 스트레스도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스펀지가 그런 썬베이스의 유분기랑 이런 걸 다 먹는 거죠. 오늘 좀 자연스럽게 피부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스펀지로 얘를 두들길 때 빨리빨리는 돼도 모공 채워지는 거는 엄청 브러쉬로 컨트롤을 하는 것보단 당연히 덜 하겠죠? 그래서 왕모공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저처럼 좀 잡모공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빠르면서도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피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쓰는 바비 브라운의 코렉터 라이트 피치. 이니스프리보다는 꾸덕하고 매트한 타입이라서 발랐을 때 질감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죠? 지금 파데랑도 잘 섞인 것 같고 그냥 제가 평상시 같으면 뭐 이 정도로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화면이니까 조금만 더 깨끗한 느낌 주기 위해서 헤라 블랙 컨실러 써줄게요. 딥 엠버 색상. 이거는 약간 그냥 화면용. 이건 아예 팁이 덜어서 쓸 수가 없구나. 그냥 직접 찍으라고 하는 거구나. 시키는 대로 해볼까?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수도 연고처럼. 저는 솔직히 덜어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당황? 딥 엠버 색상 너무 좋네요. 저처럼 홍조 있고 좁쌀 가리기에 약간 넓게 칠하면서 손이 났다. 그냥 덕덕덕.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 굳이 브러쉬 쓰지 말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라고? 파데가 워낙 얇다 보니까 그냥 컨실러가 이렇게 뭉개지면서 지나가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죠? 근데 이게 얼룩덜룩한 느낌이 지금 제 현재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화면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딱 좋아요. 코 옆에도 살짝만. 근데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아예 콧대에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깨끗하더라고요. 파우더 쓸 건데요. 오라워 세팅 파우더. 피카소 803번 브러쉬. 사실 파우더를 적게 바르면은 나중에 유분 올라오는 게 파우더를 많이 할 때보다는 더 올라오긴 하겠지만 너무 부으면은 이렇게 약간 테이블에 앉아서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 되게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잡아준다 이런 표현을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소용이 없지 않냐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르죠?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나중에 메이크업 완성을 했을 때 보면은 느낌 자체가 달라요. 되게 메이크업이 단조로워 보이고 뭔가 좀 내가 완전 샵에서 받은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 80%까지 따라가려고 했을 때 이런 하나하나의 단계가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속력 중요할 테니 아이 프라이머? 살짝 전문가 느낌, 신뢰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본의 아니게 이쪽 일을 하면서 업계 미팅들을 많이 다니지만 너무 눈에 집중이 안 가도록 그냥 한듯만듯
자연스럽게 눈매만 또렷하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딱 좋아요. 일단 페리페라 쉐딩으로 이 눈가랑 턱이랑 이거를 먼저 잡을게요. 그러니까 눈에 색깔을 뭘 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음영을 먼저 주는 게 훨씬 더 메이크업 하기가 쉽더라고요. 유아이쌤이 알려주셨어요. 쉐딩은 필리밀리의 이 쉐딩 브러쉬 883번. 필리밀리 S예요. 이런 느낌으로 묻혀서 이렇게 전 좀 이렇게 무턱이기도 하고 턱살 되게 많기도 해가지고 쉐딩을 꼭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하고 싶은데 재밌잖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는 좀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만 살짝 주고 막 티가 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난 했어! 터치했어! 그거에 의의를 두는 거죠. 근데 헤어라인은 좀 해주면 훨씬 정돈되고 좋긴 한 것 같아요. 눈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아이홀 쪽을 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손짓처럼 대신에 바깥에만 쑥쑥쑥 날려주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잡아줘요. 눈 앞에. 눈 가운데는 어차피 너무 안 칠해도 돼요. 섀도우 들어갈 거니까. 힘을 뺐다가 이렇게 날려주고 눌렀다가 날려주고. 그리고 이 콧대가 엄청 중요해요. 제가 원래 좀 쉐딩 멍청이거든요. 이게 살살살 하면 괜찮아요. 아니 제가 다른 거는 살살살살 컨트롤하면서 쉐딩할 때는 왜 그렇게 좀 세게 했나 몰라. 세게 하니까 그 코에 빨래집게 집은 것처럼 되지. 싱크로나이즈. 콧대 빡 섰지 않아요? 그리고 쉐딩을 하면은 코가 좀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좀 길면 전문가스러운 느낌 좀 더 나요. 약간 짧은 느낌보다는. 갖다 껴맞춘 거 좀 티났나요? 그리고 섀도우는 좀 채도가 빠져야 돼요. 막 되게 코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광고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화면에 예뻐 보여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화사하고 이런 게 판매율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잘 되니까. 근데 실제로 딱 착 자연스럽게 고급스럽게 붙는 색은 이런 색이에요. 이거는 맥의 걸리. 그러니까 코덕들은 얘는 회보라는 아니지만 회보라, 회색, 보라색 색상이 눈 위에 굉장히 찰떡같이 붙는다는 거를 알아요. 저도 그래서 코덕들을 통해서 댓글로 배웠거든요. 근데 진짜 써보니까 회보라가 딱 찰떡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입문을 하려고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색상을 매장에서 딱 보잖아요. 이거 너무 진해. 나는 소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진한 색상을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농도를 조절할 때 오히려 내가 원하는 느낌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농도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잃은 손이 되기는 하지만 조금씩 묻혀서 손등에 덜어보고 터치해보고 너무 연한가 싶으면 점점 더 이렇게 눈, 털 가까이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면 느낌 찾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되게 화사하다는 코랄 그런 게 예뻐 보여서 그런 걸로 먼저 시작을 하면은 딱 발랐을 때 뭔가 부담은 덜한 것 같아도 막상 완성하고 나면은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돼요. 제가 눈 구조가 뒤쪽에 음영이 되게 강해 보이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앞쪽에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막 이렇게 눈 지방 때문에 눈 더 부어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생각보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눈 부어 보이는 거에 오히려 너무 그것만 집중을 했을 때 다른 것들을 잃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디테일을 살짝 놓치더라도 처음에는 큰 그림부터 접근을 하는 게 훨씬 괜찮아 보인달까? 그리고 막 섀도우를 여러 개 바른 다음에 뷰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섀도우 하나만 하고 뷰러 바로 딱 가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라이너. 토니모리의 클래식 브라운. 사실 이렇게 한 톤만 펄 없는데 바른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하려고 하면은 되게 떡진 느낌 나고 막 이래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떡진데 너무 여러 번 터치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너무 길게도 말고 저 지금 이렇게 계속 떡 져 있거든요? 이 아이라이너가 약간 그래요. 근데도 발림성이 너무 좋고 발색력도 좋고 오랫동안 굳지 않아가지고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라이너인데 눈 앞머리는 저는 좀 생략할게요. 자기 눈에서 되게 잘 번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번지는데 왜 나는 번지지? 하기보다는 그 부분은 안 바르면 돼요. 어느 정도는 아이 프라이머를 좀 꼼꼼히 잘 발라주면은 훨씬 덜 번지고 거기에 가루 파우더에 섀도우가 잘 발리면 아이라이너 진짜 덜 번져요. 가루 처리가 안 됐을 때 더 많이 번져요. 저는 이 떡진 걸 먼저 풀어주고 다음에 뭔가를 해볼게요. 이니스프리 차가운 더치커피. 피카소 뉴 717. 이런 작은 브러쉬 하나는 있어야 돼요. 요거 없어가지고는 좀 디테일이 산 메이크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다못해 아이라이너라도 풀어주는 정도는 해주면 좋은데 작은 브러쉬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약간 안쪽에 떡진 느낌이 좀 살아있기는 해도 이 정도까지 바쁜 아침에 너무 이렇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걸로 언더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래야 느낌 자연스러워. 저는 이 점막 라인을 따라서 비비비비 해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음영감 주고 싶으면
살짝 울트라맨 느낌으로 이어주면은 이거 너무 울트라맨 아니야?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섀도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딱 깊이감 생기죠?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딱딱 이렇게 단조롭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살짝 음영을 주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펄 막 메이크업 포에버의 다이아몬드 펄 이런 거 되게 예뻐 보이고 그렇긴 한데 오늘 같은 날은 약간 절제. 근데 모래알 같은 펄 정도는 해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의 석양에 물든 바다 뭐 이런 거. 색깔 저 눈에 지금 좀 붉은기인데 이거는 좀 노랑노랑 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차피 펄이 강하지 않아가지고. 봐봐요. 별로 티 안 나죠? 그냥 반짝반짝하죠? 근데 막 약간 신뢰감, 내 전문 분야를 어필하는 그런 데인데 막 눈에 펄 쭉 너무 그러면 눈만 보일까봐 저는 한 이 정도 느낌 해줄게요. 너무 눈 앞머리에 강력하게 펄 막 해서 막 하면 예쁘지만 오늘은 조금 반대. 이렇게 살짝만 톡톡. 집에서 아쉽다. 더 하고 싶다. 이 정도에서 딱 멈춰줘야 돼요. 안 보여. 더 해야 돼. 아니야. 난 했어. 자, 오늘 자중해. 그리고 이런 섀도우는 비싼 거 하나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바비 브라운의 세이블. 이런 거 매장에서 보면은 뭐 이런 브라운 색깔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거는 비싼 거 있어도 맨날 써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브라운이 예쁜 색이 진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해줄 거거든요. 또 이거를 너무 짙은 색으로 해주게 되면은 아이라이너만 엄청 세져가지고 눈이 되게 강해 보이기만 할 수 있거든요. 마스카라 살짝. 약간 눈은 그냥 밋밋한 느낌 정도로 남기고 싶어서 언더는 안 할게요. 저는 마스카라를 하고 붓펜으로 점막을 채워요. 그러면서 조금 더 빈 공간은 붓펜으로 꼼꼼하게. 그러면 아까 좀 찌글찌글했던 것도 얘로 더 한 번 더 잡히는 거죠. 브로우는 에스티로더 써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에 늘 그렇긴 하지만 중요 파트는 브로우일지도 몰라요. 얘도 살짝 세게 발색되는 타입이에요. mid라인 잡아주고 앞머리에 이렇게 선만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는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더 터치해서 막 여기 더 찍혀서 막 여기 이어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망해요. 그냥 점만 찍어주고 어차피 블렌딩 해줄 거니까. 눈 모양 따라 다르겠지만 눈에 약간 흐름을 타주면 돼요. 요쯤 하고 뒷뚜껑 열어서 블렌딩 이렇게 하면 저처럼 피부 약한 분들은 이렇게 파데가 살짝 벗겨지면서 빨간 게 되게 티나서 그게 브로우인 양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피부가 빨개진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뒷꼬리를 스크류 끝으로 블러셔가 제 피부톤에는 너무 막 핑크 빠 이렇게 하면은 오늘 네이비색의 옷을 입을 건데 얘만 빡 발사돼가지고 거기만 발그레 하고 힘준 느낌? 그래서 좀 톤을 다운하고 싶은데 그럴 때 너무 이렇게 톤 다운하는 에스쁘아 블러쉬 다이아 이런 것만 쓰면 또 여기만 너무 이렇게 쓱 이런 느낌? 아쉬울 때는 어떡하지? 할 때는 섞으면 돼요. 조금 화사한 엔젤리카, 에스쁘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번 해주고 영역이 왜 되게 공식처럼 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다크서클에 주름이 확 패여있거나 광대가 좀 있거나 눈 밑 꺼짐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위쪽으로 약간 섬세하게 터치를 붓끝으로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느낌 블렌딩. 이제 립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머리 하고 옷을 입고 립을 한번 볼게요. 이게 그 동백꽃 필름으로 약간 흔적이지만 헤어라인을 조금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귀걸이 깔끔하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최초로 슬립 그리고 자켓 이렇게 입어봤어요. 여기 이렇게 골드 포인트도 있고 립을 어떡하죠? 레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딱 비디비치? 이거 색깔 괜찮을 것 같은데 질감은 되게 잘 붙고 괜찮다. 일단 베이스로 이거 깔고 지금 이 느낌도 괜찮고 그래도 좀 생기를 주고 싶다 하면 에스쁘아 발라볼까요? 칠링이라는 색상이고요. 꾸띠르 립 플루이드 벨벳 질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무드가 너무 깨지진 않게 살짝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으니까 목걸이는 일부러 안 했어요. 그냥 딱 깨끗해 보이게. 뭔가 전문가스러운 그런 냄새가 나나요?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화면을 통해서는 냄새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평상시에 잘 하지 않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엠키리의 필더 볼륨 마스터 세럼을 소개시켜드린 만큼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뭔가 조금은 부담이 되는 상황에 나가셔야 하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전문가입니다. 자신감 가지고 침착하게 하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